마지막으로 할 얘기는 접선 이야기인데 그 원의 접선의 방정식이거든요. 요거 그 알겠어. 수업은 좀 몰라. 빨리 보래 빨리. 아, 빨리 하자. 오케이. 여기서뿐만 아니라 혹시 나중에라도 어떤 도형의 접선의 방정식을 구하는 건 항상 세 가지로 나오거든요. 유형이. 하나는 뭐냐면 접점이 주어진 경우, 또 하나는 기울기가 주어진 경우, 또 하나는 곡선 밖의 점이 주어진 경우. 이렇게 세 가지로 나와요. 여기서뿐만 아니라 뭐 나중에 뭐 수학 2 이런 거 하러 가서 어떤 다항함수에서의 접선 이야기 할 때도 그렇게 세 가지로 분류가 되거든요. 그래서 여기서도 세 가지 정도로 기억을 하시면 좋은데, 첫 번째는 접점의 방정식이 나온 거거든요. 이거 공식이라서 일단 외우도록 합시다. 지금은 접점이 주어진 경우인데 예를 들면 원이 있고요. 아주 간편하게 중심이 0,0인 상태를 생각합시다. 여기를 원점이라고 보면 x제곱 더하기 y제곱은 r제곱 이렇게 생긴 원이겠죠? 요 원 위에 요 점 x1, y1 이렇게 생긴 점이 있다고 치고요. 요 점에서 접선 그을 거야. 이렇게 생긴 접선이에요. 접점이 주어졌기 때문에 접선은 하나밖에 없어요. 딱 하나. 요 접선의 방정식 뭐냐 하면 x1, x 더하기 y1, y는 r제곱 이렇게 생긴 녀석입니다. 참고로 유도하는 과정은 말로만 하고 유도는 안 하고 넘어갈게요. 유도하는 과정은 뭐냐면 직선의 방정식이기 때문에 우리한테 필요한 건 지나가는 점 하나랑 기울기 하나거든요. 근데 지나가는 점은 이거라고 주어진 거잖아. 그럼 기울기만 찾으면 되겠네. 근데 그 기울기는 뭐겠어요? 원의 중심에서 접점까지 하고 수직이다예요. 그죠? 그래서 요게 수직이라는 거, 요 기울기는 0,0에서 얘까지의 기울기니까 그 기울기의 수직이면서 요 점을 지나가는 직선의 방정식 구하면 얘가 나와요. 물론 이제 거기에다가 요 녀석이 원 위에 있는 점이기 때문에 x1 제곱 더하기 y1 제곱이 r 제곱이다 라는 사실 가지고 그거까지 바꿔치기를 하시면 얘가 되는데, 기억해야 될 건, 지금 기억해야 될 건 그 유도하는 과정이 아니고요. 식의 모양새고 뭘 외우셔야 되냐면 x 제곱이고 y 제곱이죠. 제곱이라고 되어 있는 걸 찢는 거야. x 제곱이면 x 곱하기 x예요. y 곱하기 y고 거기다가 요 좌표를 하나씩 대입하는 거예요. 이렇게 대박. 그렇게 하면 이렇게 생긴 녀석이 만들어집니다. 왜요? 근데 왜 대입을 하는 거예요? 왜 대입을 하냐고요? 네. 이 점에서 대입을 하면 그냥 그 점에 아니 x에 하나에다가 좌표를 대입한다고. 아, y에 하나를 대입한다고요. 그럼 x 하나는 남고 y 하나는 남잖아요. 그래서 직선이 돼요. 근데 왜 대입을 해요? 왜 대입을 하냐뇨? 뭔 소리야? 왜 대입? 대입을 왜 해야 돼요? 아니 x 곱하기 x는 x 제곱이잖아. 우린 지금 직선을 찾고 있다니까. 이 점에서의 접선? 그러니까 유도하는 과정을 물어본 거예요. 매워 일단. 근데 유도하는 과정이 집어넣는 거예요? 아니 모양을 기억하라니까요. 모양이 이렇게 생겼다고. 그래서 쌤 알려주시는 거예요? 오케이. 이거는 원에서뿐만 아니라 모든 2차 곡선 다 이렇게 생겼어요. 우린 배울 일이 없지만 그냥 우린 배울 일이 없으니까 넘어갑시다. 이렇게 생겼다고요. 제곱이라고 되어 있는 건 접선 찾을 때 이과만해요? 뭐 기하 이런 거 2차 우리 곡선. 이과인데. 예? 우리는 할 일이 없어요. 어쨌든 그렇고요. 하나 더. 원이 있는데 이번엔 중심 좌표가 얘처럼 0,0이 아닌 경우에 예. 중심이 a, b 이렇게 생긴 경우거든요. 그럼 이 원의 방정식은 x-a의 제곱 더하기 y-b의 제곱은 r 제곱 이렇게 생겼겠죠? 이 원 위에도 x1, y1이라는 점이 있다고 치고 이 점에서 접선 그으세요. 그러면 접선 하나밖에 없겠죠? 이 접선의 방정식도 어떻게 구할 거냐면 x1 빼기 a, x 빼기 a, y1 빼기 b, y 빼기 b는 r 제곱이에요. 방식이 똑같다고. 제곱이라고 되어 있는 걸 찢은 다음에 x 하나에다 좌표 하나씩을 대입하는 거예요. 쌤, 저게 저런 문제가 나와요?
나오니까 설명하죠. 근데 문제집에서 왜 그런 설명이 안 나와 있어요? 아니 모양은 이거 써 있을 걸? 이건 써 있어요. 걔도 이건 써 있잖아. 이거는 보통 책에서 어떻게 하냐면 평행 이동을 시키거든요. 예. 평행 이동으로 유도를 하거나 아니면 접선을 구하는 가장 그 유니버설한 방법은 유니버설? 보편적인? 땡큐. 세계적인? 보편적인 방법은 뭐예요, 언니? 원의 중심에서 직선까지의 거리가 반지름이랑 같다. 그거 가지고 유도하는 거거든요. 그래서 그걸 이용해서 찾으셔도 되는데 얘는 공식이니까 미리 알고 계시면 외워두면 편하다 그런 이야기예요. 그래서 제곱이라고 되어 있는 건 찢어가지고 하나씩 좌표 하나씩만 대입하시면 x 하나랑 y 하나는 남아 있으니까 직선의 방정식이 완성돼 그런 뜻이에요. 감사합니다. 그리고 두 번째로 기울기가 주어진 경우인데 기울기 m이 주어진 경우 예를 들어서 얘도 중심이 0,0인 걸 합시다. 중심 좌표가 0,0이고요. 그래서 x제곱 더하기 y제곱은 r제곱이 이렇게 생겼고 여기에 뭐 기울기가 1인 접선 구해보세요. 그러면 얘는 두 개 그어져요. 이쪽에 하나 그어지고 이쪽에 하나 그어집니다. 그죠? 그래서 기울기가 정해지면 얘는 접선이 두 개씩 생기거든요. 항상 똑같은 기울기가 이렇게 두 개씩 이렇게 있을 거잖아. 그죠? 그래서 이렇게 두 개가 주어지게 될 텐데 그럼 요 녀석도 일단 y는 mx 더하기 n 이렇게 생겼을 거잖아요. 근데 이제 m은 주어져 있을 거거든요. 기울기는 문제 주어지잖아. 기울기 1인 접선 구해봐. 그럼 기울기가 1인 건 정해졌다고. 그럼 난 뭐만 구하면 되냐면 y절편 n만 구하면 돼요. 이 n을 구한 방법이 뭐냐면 원의 중심에서 직선까지의 거리예요. 그래서 걔를 미리 유도를 해 놓은 게 책에 써 있거든요. 근데 그 과정이 별로 어려운 거 아니니까 얘도 해보면 이런 건데 말한 것처럼 이 직선이랑 원의 중심을 비교해서 그 거리가 반지름과 같다 하는 거거든요. mx 더하기 n mx 빼기 y 더하기 n은 0. 이 직선에서 0,0까지의 거리 생각해보면 루트 m제곱 더하기 1 분의 절대값 n 이렇게 생겼어요. 얘가 r이에요. 그러니까 절대값 n이라는 게 r 루트 m제곱 더하기 1이고 이 n이 양수일 수도 있고 음수일 수도 있으니까 뿔마가 붙는 거지. 그래서 결국 이 직선의 방정식은 뭐가 되냐면 y는 mx, m은 문제에 주어진 거야. 뿔마 r 루트 m제곱 더하기 1 이렇게 생긴 녀석이에요. 근데 n이 뭐예요? y절편. 아까 mx 더하기 n에서 우리는 n만 찾으면 되는데 그 n을 찾을 힌트가 아까 뭐라고? 일반적인? 보편적인 방법. 보편적으로 이렇게 구한다고요? 네. 그래서 요거 가지고 n을 구해보면 뿔마 r루트 m제곱 플러스 1이고요. 그래서 걔를 집어넣으면 이렇게 생긴 녀석이 돼요. 보시는 것처럼 하나는 y절편이 음수일 거고 하나는 y절편이 양수인 녀석일 거고 이렇게 만들어지겠죠. 그냥 외워서 그래요. 네, 얘는 외우시는 게 좋아요. 혹시 기억이 안 나거나 의심스러우면 이렇게 유도를 해서 구하시면 되는데 매번 하던 게 약간 짜증이 날 거고요. 그리고 제가 어떤 공식 같은 거 설명할 때 몇 번 얘기했던 건데 이거 써 버릇을 해야 시험장에 가서 써져요. 연습할 때 안 쓰면 시험장에서도 못 쓰고요. 연습할 때 차라리 쓰면서 틀려봐야 돼. 내가 r 루트 m제곱 더하기 1인데 r 루트 m 더하기 1이라고 해서 한번 틀려봤어. 그래야 m제곱이라는 걸 안 틀린다고요. 제가 그래서 이렇게 자주 틀리는 거예요. 그래서 이거를 써서 틀려봐야 돼. 그래서 내가 어떻게 써서 틀렸는지를 알아야 그래야 나중에 실제로 시험장에 가서 확신을 가지고 이 공식 쓸 수 있다고요. 오케이? 연습할 때 많이 틀리셔도 되니까. 그래서 어쨌든 얘는 좀 써버릇을 하셔야 되고요. 뭐요? 선생님은 왜 그런 뜻으로 나눠지잖아요. 욕한 것 같은데 방금. 아니에요. 수정해 주실 거예요. 그리고 요것도 원의 중심이 0,0이 아닌 경우가 있긴 있거든요. 근데 걔는 걔 같은 경우는 물론 말만 하고 그냥 그림으로? 중심이 A, B예요. 그리고 얘랑 완전히 똑같이 생긴 녀석이라고 보면
요거는 좀 안타깝게 외우라 하기 좀 그런데 어려운 건 아니니까. 얘도 기울기가 m인 접선 구해보세요. 그러면 당연히 이렇게 두 개가 그어져요. 근데 이거는 어떻게 할 수밖에 없냐면 이거를 a, x축으로 a, y축으로 b만큼 평행 이동할 수밖에 없어요. 얘 안 들려줘. 안 들려줘. 갑자기 훅 들어왔어. 목구멍으로 주먹 들어오기 기분이야. 얘는요. 요 좌표가 이미 평행 이동된 걸 다 내포하고 있어서 얘랑 완전히 똑같은 방식으로 구하면 돼요. 이 뭐 제가 그냥 이렇게만 설명을 할 텐데. 네. 그러면 y 대신에 y 마이너스 1 넣고 x 대신에 x 마이너스 1 넣어요. 그쵸. 아. 얘 같은 경우는 기울기가 정해져 있다는 건 기울기가 주어져 있다는 건 이 원의 좌표랑 상관없잖아요. 이 원이 어디에 있는 거랑 상관없이 그냥 기울기를 얘기하는 거라서 요 상태에서 이 그림을 통째로 싹 평행 이동을 해야 되거든. 그래서 이거 같은 경우에 요 직선의 방정식이 y-b는 m x-a 뿔마 r 루트 m제곱 더하기 1 이렇게 생겼어요. 근데 이걸 뭐 굳이 외울 필요는 없고 평행 이동한 거다 정도를 기억하고 계시면 되겠죠. 오케이? 그리고 세 번째로 원 밖의 점이 주어진 경우 p, q 이건 진짜 그림으로 풀어야 된다. 그림을 한번 왜? 그림을 그려보면 원이 있고요. 네. 원 밖의 점이 이런 식으로 주어져 있다고 보면 요 점에서 접선 그어봐거든요. 그럼 지금 이 그림에서 보면 하나는 이렇게 생겼고요. 또 하나는 이렇게 생긴 거지. 그죠? 근데 지금 그려놓고 나서 보면 원 밖에 있는 점이 주어지면 접선이 이렇게 두 개 그어질 텐데 이거 둘 다 점도 다르고 기울기도 당연히 다른 녀석이 되거든요. 그래서 이제 얘는 앞에 있는 방법대로 풀 수 없고 그래서 다시 원래대로 유니버설한 방법을 이용해서 푸셔야 되는데 물론 이제 앞에 걸 좀 차용해서 뭔지 모르겠지만 야 그냥 접점이 x1, y1인가 봐 라고 두고 이거 가지고 원의 방정식을 만드는 거야. 이거를 x-a의 제곱 더하기 y-b의 제곱은 r 제곱이다 이렇게 해두고 나서 요 점을 뭔지 모르지만 접점이라고 생각해서 원의 방정식, 직선의 방정식을 만들면 x1-a, x-a 진짜요? 뭐가요? 저렇게 쓰는 거예요? 이렇게 해두고 나서 네. 얘가 어디 지나간다고? p, q를 지나간다고. 네. 그래서 여기다 p, q를 집어넣어요. 여기 x랑 여기 y에 p, q를 넣어. 저기 그 x1 말고 두 번째. 그럼요. 얘는 숫자니까. 물론 우리가 뭔지 모르지만 숫자라고 치고 x, y에다 p랑 q를 집어넣어요. 그러면 나머지 문자들 다 숫자거든요. x1이랑 y1만 뭔지 모르는 거고. 그래서 그렇게 해서 x1, y1 사이의 관계식을 하나 찾고 어쨌든 얘네들이 원 위에는 또 있을 거기 때문에 x1-a의 제곱 y1-b의 제곱이 r 제곱이다 또 이렇게 생겼잖아요. 이거 두 개 연립해가지고 x1이랑 y1을 찾은 다음에 다시 대입하는 게 하나의 방법이고요. 네, 질문. 방법이 여러 개군요. 근데 이게 경우에 따라서는 얘가 편할 수도 있어요. 중심이 0,0 같은 경우엔 얘가 좀 편하게 풀려요. 왜냐면 0,0이라는 건 a, b가 다 0이라는 이야기여서 식이 생각보다 간단하거든요. 그래서 그렇게 푸는 게 하나의 방법이고요. 아니면 아까 말한 그냥 일반적인 방법으로 p, q를 지나가는 직선이야. y-q는 내가 원하는 m에 방식. x-p야. 접한다. 이게 p, q를 지나가는 임의의 직선이죠. 그런데 얘가 원의 중심좌표 이 직선에서부터 a, b까지의 거리가 r과 같더라. 원의 중심에서 직선까지의 거리가 r이다. 가지고 m을 찾으면 두 개가 나오겠죠. 판별식은요? 판별식을 해도 되고요. 그 방법 또 있는데요? 근데 이제 아까도 말했지만 판별식보다는 얘가 더 괜찮아요. 알겠어요. 그래서 요걸 이용해서 m을 찾으셔가지고 대입하면 또 나오기도 하고요. 근데 기억해야 될 게 뭐냐면 이게 어쨌든 원 밖에서 접선을 긋는다고 치면 항상 두 개가 나오거든요. 접선이. 그런데 식으로 찾았을 때 하나밖에 안 나오는 경우가 있어요. 그건 왜 그러냐면 이런 방법으로 풀면 하나밖에 안 나오거든요. 저 알아요. 이런 방법으로 풀면 항상 두 개 나와. 저 알아요. 진짜 알아요. x는 그 식일 때. 이거 가지고 풀면 하나밖에 안 나올 때가 있어요.
하나밖에 안 나왔다는 건 어떤 상황이냐면 기울기가 없을 때. 근데 저그 기울기 없을 때 있을 때 한 번만 정리해 주시면 안 돼요? 이렇게 생기면 기울기가 없는 직선이잖아요. 왜요? 그래서 잠깐만요. 이렇게 접선이 그어지면 이건 식으로 따지면 m이 하나밖에 안 나와요. 네. 얘는 기울기가 있지만 이건 기울기가 없는 직선이라서. 그래서 요 녀석의 경우에 단점이 이거야. 이렇게 생긴 녀석은 식으로 안 나와요. 알아서. 그래서 그 경우는 만약에 구했는데 m이 하나밖에 없네? 그러면 아 요게 하나 있었구나. 그래서 그림을 얼른 그려가지고 누구인지 찾아보시면 돼요. 그림으로 안 그려지면 어떡해요? 그림으로 왜 안 그려져? 그림 다 나올 텐데. 그리면 어떡해요? 아니 중심 좌표랑 반지름이 나오면 이렇게 생긴 건지 이렇게 생긴 건지 보이잖아요. a 플러스 r하고 a 마이너스 r인데. 근데 이렇게 되면 기울기가 없는 거고 이렇게 되면 기울기가 빵이에요? 왜? 됐죠? 일단 접선. 그래서 이렇게 세 가지 경우가 있고요. 이거 마지막 유형은 책에는 안 써 있는데 뒤에 문제로는 나와요. 유형별로. 네. 뭐야? 됐어? 그럼 설명 안 해도 돼? 근데 쌤 아니에요. 나중에 이거 영상 끄면 이상 소리 하려고 그러지. 뉴스에 올라와서. 욕하려고 그러나 본데? 그래서 요거 다시 요 마지막에 있는 건 앞에 내용 설명은 없지만 뒤에 유형 문제로 가보면 나오니까 네. 요 정도는 꼭 기억을 하시고 잠깐 쉽시다. 그럴까요? 잠깐 쉬었다가 예제 문제 풀어봅시다.